어머니 장례식 날은 하늘이 맑고 맑아서 배웅하기 딱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집 파괴범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나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맘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저번에 보니까 내 이름은 에밀리인데 30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나 때문에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늘 밝은 성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왔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내 가장 친한 친구는 항상 나를 지지해 주었어요. 세러는 나와 동갑이었고 그녀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차이점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들을 떠났다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중학교 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냈고 사라는 나쁜 버릇만 없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심코 그 남자 멋있다고 하면 사라가 남자친구를 훔쳐가는 걸 좋아했지요. 너랑 같이 뛰어들라고 생각해 에밀리. 나도 그 사람 좋아. 어쩌면 그 사람을 초대해야 할 것 같아. 넌 데이트 중이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가 아직 데이트도 안 했는데 우연히 끝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항상 여성스러운 아우라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사라가 관심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부터 누군가를 좋아할 때마다 사라도 그 사람을 좋아했고 결국엔 늘 그 사람과 사귄 건 사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한 번 있었다. 나보다 1살 앞선 사람에게 고백을 받았다. 사라에게는 비밀로 했다. 친한 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부끄러웠을 뿐이다. 나도 함께 하자. 난 3번째 바퀴가 되려는 게 아니야. 난 단지 그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 언젠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녀가 우리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자친구가 나를 불렀어. 에밀리 미안해. 내가 하기로 결정했어. 사라와 데이트해서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녀를 친구로 생각했지만 점점 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라는 나에게 에밀리에게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군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기뻐서 울 것 같은 얼굴로 애원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면 충격을 받았고 나는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말했고 그 후에는 사라가 유일하게 행동했습니다. 나에 대한 평범함. 나도 평범하게 지내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라가 취직하고 멀리 대학에 진학해서 우리는 헤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사라와의 뜻밖의 재회가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로 무역회사에 다니던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자를 집에 데려와서 어머니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기로 하고 사라가 있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는데 다가와 에밀리 오랜만이야. 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사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대학에 가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 너무 외로웠어. 미안해. 예뻤어. 대학 졸업하고 바빠서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 누구지? 소개해 줄게. 이 사람은 내 약혼자야. 오늘 우리 엄마를 만나러 왔는데 결혼하는 거 생각하면 좀 빠르지 않아? 일을 시작했지만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 지금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읗. 그렇게 말하면서 사라는 내 약혼자를 평가하듯 유심히 살펴보았죠.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여성스러워졌죠. 자신을 가장 멋지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내 약혼자에게 그를 우러러보며 물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판매만 하고 안정적인 고소득 직업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만 회사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내 약혼자가 명함을 내밀며 너무 겸손하지 말라고 하는 꽤 유명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본 순간부터 당신이 엘리트라는 느낌을 받았고 당신도 너무 잘생겼어요. 사라는 내 약혼자를 듣고 과장된 반응으로 약혼했습니다. 내가 거기도 없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다 나는 기시감에 놀랐다. 그래, 이것이 사라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안 좋을 수도 있으므로 나는 약혼자에게 돌아가서 재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떠나요? 맞아요. 그는 동의했고 우리는 벌써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라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결혼식에 꼭 초대해주세요. 그녀는 덧붙여서 내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며칠 후 우리 집 초인종 내가 갔을 때 거기에 사라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벨이 울렸다. 우리의 과거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그녀가 내 주소를 얻기 위해 어머니에게 연락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마 그것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 저번에 너랑 제대로 축하하지 못했는데 내 집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너 혼자 있는 곳이라고 했어. 에밀리 너 결혼하고 이사 갈 거야. 그게 계획인데 콘도로 할 거야. 그렇지. 우리는 그래 생각이 말이 되는군요. 약혼자의 회사 영업사원이 연 16만 달러 정도 버는 곳을 찾아봤는데 정말 놀랍네요. 저도 고소득 남편과 함께 멋진 콘도에서 살고 싶은데 좀 불편해서 화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당신은 어때요? 사라 어떤가요? 결혼 계획이 있나요? 저와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 월급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우리 대화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월급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지만 운이 좋군요. 에밀리 약혼자가 1년에 16만 달러를 벌고 당신은 쉽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결혼 후의 삶은 수입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기준으로 특별히 파트너를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약혼자가 연락을 해서 결국 우리 셋이서 함께 식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되돌아보는 세러는 항상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종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항상 그래왔듯이 너무 늦었습니다. 세러는 자신이 목표로 삼은 것이 특히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것이라면 놓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내 약혼자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결혼할 수 없어서 미안해요. 무슨 뜻인가요? 정말 미안해요.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라와 결혼할 예정이에요. 두 분은 왜 언제 결혼하셨나요? 세러가 와서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녀는 우리 결혼식에서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을 계획하기 위해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느 날 밤에 그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러 번 만났고 우리는 결국 호텔에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실수 아닌가요?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미안해요. 사랑해요. 에밀리. 하지만 사라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요. 내 얼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식과 취소 수수료는 내가 부담할게. 우연히 사라를 만났을 때 어리석었지. 물을 뿌리고 도망갔어야 했는데 사라가 무슨 용기로 내 집에 나타났을까? 보고 싶지도 않은 에밀리. 미안해요. 방금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용서해주세요. 눈물이 흘렀다고 울고 싶었던 사람은 나였어요.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 여기 오지 못해서 우울한 기분이 들었던 일은 최소한의 은혜였다.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지만 배신 이후에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 5년이 걸렸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합격해서 남들과 거리가 두지 않았네요. 사실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제 파트너는 직장에서 법률 고문이던 이단이고요. 총무 담당자여서 자주 교류를 하더군요. 고마웠어요. 일에 대한 헌신과 몇 번의 저녁 식사 후 그는 우리를 결혼으로 이끄는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즐겁고 내 경력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가 되어도 열심히 일하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웃으며 내가 태어나서 기쁘다 고맙다고 하고 싶다. 마지막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최대한 어머니 집에 머물려고 노력했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려고 오늘은 어머니 장례식이라 하늘도 맑고 어머니께서 평안히 승천하시길 바라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알고 장례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이분이 당신 남편인가요? 에밀리. 결혼하셨나요? 네. 그 후로 남편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는 이후는 어쩌고 그 이후에 낳으면 아이는 어쩌고 4살쯤 됐어야지 뭐 아기가 없던 것 같은데 그냥 임신인 줄로만 알았는데 뭐 그땐 나도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임신한 건 다 지난 일이고 지금은 싱글이거든요.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남편은 뭐해요? 우리 또 가요. 세상에는 밀렵이 습관이 있지만 밀렵을 시도하는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 2번은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게다가 이번에는 약혼자가 아니고 배우자이지만 더 이상 바보는 아닙니다. 내 입장을 고수하겠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라가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관심을 가져라. 와, 변호사란 고소득 권리란 뜻이구나. 평소대로 좋구나. 월급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적당한 수입을 가진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 나는 직업 외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답하지 않았어. 온갖 절차로 바쁘거든요. 이선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사로서 당신은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멀리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물론 제 일이 좋아요. 나는 대답했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세러. 저는 일하고 있지만 월급이 별로 안 좋아요.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좋은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이선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게 어디로 가는지 감지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대화를 잘 끊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고 이단에게 이 일은 맡기겠다고 하고 잠시 물러나면서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이웃과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남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당연히 사라가 있었다. 진짜 세기의 밀렵꾼 여왕이 아직도 거기 있었나? 남의 남편이라 해도 자신의 먹잇감을 결코 도망치지 않게 놔두는구나. 상주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잠시 고민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 사라가 다시 내게 다가왔다. 다 만들었나?
내 차례야. 내 남편의 명함을 받아서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구나. 그렇지 않니? 그 말은 그의 월급이 약 40만 달러라는 뜻이겠지? 인상적이어서 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사라는 희죽희죽 웃으며 안타깝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요청한 것을 가져가면 돼요. 비록 그녀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요. 물론 당신 남편의 연봉은 40만 달러입니다. 에밀리, 당신은 정말로 행운을 빕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을 포함하여 그렇게 훌륭한 파트너를 찾는 방법에 항상 놀랐습니다. 내 남편도 물론 내 옆에 있다는 건 좋은 남자 뷔페를 갖는 것과 같아 내 매력을 아는 남자는 즉시 나에게 반한다. 그녀는 장례식에 그런 의도로 온 것 같다고 자랑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이단이 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데려가면 되겠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며 이단의 곁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가 즉시 육체적 접촉에 의지하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그녀 나중에 이단은 이 말에 다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돌보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픈지, 그리고 제가 남겨진 것이 얼마나 불쌍하다고 울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라는 눈물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쓸 줄 알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선이 흔들리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약간 불안했지만 이선은 자신이 남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논의할 때 이선에게 세러의 밀력 경력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경험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그것이 딜브레이커라면 이선은 이미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적은 매우 교활하지만 일부 남자가 세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선은 달랐습니다. 이선이 그런 골치 아픈 여자와 얽힌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구조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내가 오는 것을 알아채고 사라에게 대화가 즐거웠는지 물었을 때 안도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당신이 강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선은 약간 지쳐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여기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녀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을 안 하는 건 좀 무례하지 않나요? 사라가 끼어들었어요. 미안, 무례한 건 알지만 참을 수 없어. 너요. 사라, 당신 향이 좀 너무 강해요. 향수인지 화장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만지니까 냄새가 전해져 속이 쓰리더라고요. 에단의 목소리는 너무 불편해서 자연스럽게 커져서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대화 중 일부가 우연히 들렸다고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선은 계속 코를 꼬집었습니다. 향수를 조금 뿌리는 올바른 방법도 알고 계시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푹 담그고. 사실 이선이 변호사라는 직업은 언뜻 보기에는 접근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날카로운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의 친구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지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센세라가 장례식에 왔는데 엉뚱한 향수를 뿌리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장례식에 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게 여자의 기본 예절이구나. 여긴 고인을 보내는 곳이지. 짙은 향수를 뿌리고 여기 오는 남자들을 사냥하는 곳은 아니다. 매너 위반. 그건 내 목이야. 고상하고 위대하게 행동하는 건 내가 고소득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 들어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월급을 기준으로 내 파트너를 선택하지 않아서 모든 남자는 자기 기만일 뿐 내 남편은 결코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안 돼요? 에다는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을 선호하거든요. 에밀리, 당신은 정말 여자의 매력을 지닌 나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유형처럼 보이나요?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무례한 여자였나 봐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성공했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에다는 야심차고 진지한 타입을 좋아해요. 단지 빨리 결혼하기 위해 직장인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런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을 자신있게 진행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가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사라, 오늘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식인데 경의를 표하고 제대로 배웅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떠나주세요. 사라가 답답해 손톱을 깨물고 마지못해 떠났다고 하고 그 후로 어머니의 장례는 더 이상 별일 없이 진행되어 약간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유보 없이 어머니를 보낼 수 있게 잘 끝났다니 다행이다. 여기서는 사라를 능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어머니 덕분이었나 봐요. 어머니가 현재의 행복을 재확인하고 불쾌한 과거와 결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몸짓으로 사라를 여기로 불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엄마, 나중에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라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위자료 청구 전 약혼자가 서로
아는 사람이 나에게 나눈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결혼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임신은 사라가 꾸며낸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나에게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당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파트너를 설득했고 나중에 유산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사라가 처음에 결혼 생활에서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짓말이 밝혀졌습니다. 임신한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고 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을 자제했습니다. 그는 결국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세러는 다른 사람들과 불륜을 시작했고 세러는 유산한 척하고 이를 악용했습니다. 전 남편의 신용카드로 쇼핑을 핑계로 슬픔을 달래기 위해 명품을 샀다. 전 남편은 처음에는 자신이 유산했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관대하게 여겼지만 결국은 모두 우연이었다. 세러의 사치스러운 지출을 의심하는 그녀의 외도 파트너를 위해 명품을 구입하기까지 한 세러는 전 남편이 뭔가 실수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세러와 그녀의 어페어 파트너 간의 불신앙 대화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임신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전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위해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세러는 위자료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녀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선이 사랑했던 그녀를 위해 이선에게 물건을 설정했습니다. 세러처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일에 헌신한 덕분에 세러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위자료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낮에는 겸손하게 일을 저글링하며 밤에는 클럽 일을 하며 비대 허덕이고 한때 명품 브랜드 구매를 즐겼으며 그녀의 불륜 파트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녀의 과거 행동이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항상 더 원했던 여성에게는 외로운 끝입니다. 결국 그녀는 부유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나는 계속해서 일을 즐기고 남편이 나를 지원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맛있는 밥도 짓고 집안일도 가끔 도와주어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 우리에게도 장사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인 남편은 분명 나를 도와주기 위해 거기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밥은 다음 달부터 가능한 최악의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방을 비우십시오. 어머니를 바로 이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함께 살면 집안일이 더 쉬워질 수도 있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대면하고 그녀의 비방적인 말을 매일 견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기보다는 어머니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것 같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신중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밥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떠났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몇 시간 후에 정리하고 휴식을 취한 후 내 전화가 크게 울렸는데 바브에게서 미친 듯한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집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캐서린 로즈입니다. 45세 워킹맘이고 출판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가정에 결혼했을 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생각이었죠. 이제 막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결혼하여 주부가 되는 것이 흔한 시대였습니다. 밥은 저에게 그 대가로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은 후에는 직장과 집안일 모두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요즘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일을 반대하던 시어머니 메리가 최근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이 일을 그만둘 건가요? 말도 안 돼 남편을 그렇게 두고 당신은 정말 끔찍한 아내. 우리 시대에는 직업이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가정에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과 집안일 모두에서 열심히 일해왔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관리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것이 바브의 친절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캐스런 내가 계속 일하게 놔뒀어요. 나 당신은 쉬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아내의 의무를 생략하고 나에게 집안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피해자 역할을 그만두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걸 때마다 나는 밥은 당신이 알고 있는 가족의 가장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그에게 집안일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리 이것이 여성이 일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나는 심지어 당신이 일하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십시오. 최근에 그녀는 지루하지만 거의 매일 밤 그녀가 SN 발언으로 전화하는 것이 너무 빈번하고 참을 수 없게 되어 나와 내 아이들 모두 지쳤고 내 아이들은 심지어 전화를 끊기 위해 다른 곳에서 필요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감사합니다. 그들은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왜 내가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모두 처리하고 있었는지, 이 모든 적대감이 있었는지, 그녀는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녀가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는지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유일한 구원의 은혜는 내 아이들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바브의 급여입니다. 진실은 바브의 급여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아마도 낮은 수준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관계 덕분에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만약 그가 주도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낮은 월급도 신경 쓰지 않고 진심으로 지원했을 텐데 밥은 그 직업을 구하는 방식 때문에 자책했어요. 처음에는 좀 더 크고 유명한 회사에 갔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중얼거리곤 했어. 주어진 일만 했을 뿐이지 승진을 위해 애쓰지도 않았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 옆에서 공부했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았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기술을 연마했지만 바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연공 서열에 따라 임금 인상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과 기반 보너스는 항상 최소한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일하는 회사는 육아휴직 정책이 있는 전국적인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거품 경제의 영향을 느꼈지만 가까스로 고액 연봉을 면한 평판 좋은 회사다. 게다가 과장까지 올라갔다. 수많은 계약과 프로젝트를 자연스럽게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나는 바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요즘 내 수입에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결혼한 이후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주로 월급으로 생활해왔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통장, 임대료, 식료품, 아이들 학비 내가 모두 지불해왔는데 밥의 계좌에서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 결국 난 그냥 웃으면서 지냈어. 밥의 월급이 취미생활에 다 써버렸어. 시어머니께 용돈 계속 일하게 해준 밥에게 빚을 졌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서 집안일과 육아에 애썼는데 상황을 보니 이제 다 감당하게 되네요. 생활비는 밥이 월급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반면 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동안 나한테 생활비를 충당하라고 시키는 게 최대 승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하게 해준 은혜에 보답했지만 밥의 캐치프레이즈는 내가 너희를 지원하는 사람이야. 문제가 있으면 그냥 놔둬. 그 사람이 우리를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지출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월급은 완전 미스테리이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에게 통장을 던지고 떠나라고 하면 밥은 조용히 가면서도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그는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급여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녀가 아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심지어 아내가 일하도록 허용하는 훌륭한 아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가 우리 급여의 차이를 안다면 그녀가 바브를 버리고 나에게 아늑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헤어질 예정이다. 시어머니의 욕설에 지쳐 그와 시어머니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한편 시어머니는 집에서 사고가 나서 발을 다치게 되어서 당분간 입원과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밥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셔서 밥이나 아니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정말 나 혼자 두고 갈 건가요? 이런 상태인데 빨리 병원에 가세요. 발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로부터 제가 대답하는 순간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원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제가 직장에 있다고 말하려고 할 때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밥한테 솔직하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일한다고 비난하는 게 지금은 큰 스트레스요. 밥이 병원에 가서 응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밥에게 시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즉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캐서린, 왜 엄마를 돌보지 않으세요? 나도 일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그의 아내에 대한 간병 책임 때문에 적어도 한두 번은 스스로 그녀를 방문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좌절감을 참으며 나도 일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브가 집에서 모든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면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엄마가 엄마를 돌보러 와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바일일 때 며느리에게 찰칵 소리를 내며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지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돌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다가 시어머니가 특별히 달라고 하면 시어머니 빨래를 깔끔하게 빨래 개어 가방에 싸곤 했어요. 밥이 그걸 인정하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녀가 요청한 제품 이름을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어머니의 비방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내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는 매일 활짝 웃으며 밥에게 인사하는데 시어머니 같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소중히 여기는 기쁨만큼 사랑하는 아들을 곁에 두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 그녀는 매일 밥이 직장에서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것에 대해 냉소적인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밥과의 대화에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밥에게 쇼핑 목록 메모를 건네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고 밥은 아마 집에 돌아와서도 좋은 아들인 것 같아요. 밤에 밥이 돌아오면 그냥 빨래를 건네주고 시어머니 물건 건네줄 때 불만 없는 장복이 밥이 나한테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평화롭게 살았다. 시어머니의 불만은 하나도 듣고 싶지 않지. 이제 그게 내가 한밤중에 혼자 중얼거렸지. 잠시만 평화로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상은 시어머니 나이에 밥을 통해 큰 타격을 입혀 재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방문에 기뻐하여 부상이 낫고 다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방문을 건너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밥은 퇴근 후 저녁에 그녀를 방문했지만 시어머니는 낮 시간에 재활원을 건너뛰곤 했습니다. 밥의 방문을 자기 방에서 기다리고 아들의 보살핌을 맛본 후 시어머니는 밥에게 온갖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세탁과 같은 일에 관해서는 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심부름과 빨래를 하는 것까지 간식을 가져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내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병실에 앉아 아들과 유쾌하게 수다를 떨며 시어머니를 볼 수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지쳤어요. 시어머니 요구가 많았어요. 혼자 쇼핑하는 것도 큰 일이었죠. 병원도 지루할 수 있는데 다리도 약해졌는데 왜 그렇게 많은 걸 원해요. 혼자 사는 게 확실히 불편할 것 같아요. 엄마가 시어머니도 그때 시어머니가 밥에게 충격적인 부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다리가 더 이상 잘 움직이지 않고 쇼핑도 식사 준비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밥 제발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물론 밥도 제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렇죠. 우리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캐서린이 당신을 돌보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저와 상의도 없이 함께 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밥이 저에게 최악의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방을 치우십시오. 집안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로 여기로 데려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확실히 더 쉽습니다. 나는 매일 시어머니를 만나야 하고 기분이 극도로 우울할 때마다 잔소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답은 우리가 함께 살기로 이미 정해진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이해한다. 나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에너지 밥은 어떤 절망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생활 상황을 강요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바부가 시어머니가 행복하게 계획을 세우는 동안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았습니다. 탈출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움직임, 업무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는 나만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는 서재든 사무실이든 많은 책과 파일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밥이 나에게 주길 원합니다. 이 방이 없으면 일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 지금보다 더 늦게 집에 와야 할지도 모른다. 책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책과 서류를 다 어디로 옮겨야 하나. 살면 집에 둘 수 없다. 시어머니와 함께 그것들은 너무 중요해서 버려지거나 손상될 위험이 없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특히 그녀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것들을 버릴까 정말 두렵습니다. 저와 제가 감히 불평한다면 그녀는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밥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밥캐서리는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 이 집에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일에 대해 비방하는 모습이 보여 나를 지치게 한다. 시어머니가 이 집에 오신다면 어떡하지? 나는 왜 진작에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했는가를 문득 깨달았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생각보다 더 지치게 했다. 눈앞의 안개가 점점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물론 당연히 참을 필요는 전혀 없지만 왜 그랬을까? 티간단한 사실을 깨닫고 중얼거리며 바로 준비를 시작했고 달이 바뀌면서 시어머니의 퇴원일이 도착했다. 밥은 아침부터 하루를 쉬어서 신이 났다. 퇴원 절차와 짐 싸는데 아침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녀를 데리고 좋은 음식 먹으러 나가면 하루는 쉬고 둘이서 드라이브 하는 건 어때요? 그녀가 정말 고마워할 것 같아요. 나는 밥에게 넉넉한 현금을 건네주고 돈을 좀 남겨두었어요. 생활비, 도밥, 개인 지출까지 했는데 월 용돈보다 많았어요. 예상치 못한 보너스에 깜짝 밥 기분이 더욱 고양됐네요. AR 사려 깊군요. 알겠습니다. 이 돈으로 엄마랑 드라이브 갈게요. 드릴게요. 저녁 식사를. 결정할 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위해 집이 최고의 상태인지 확인해달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괜찮습니다. 밥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행복하게 떠났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과 시어머니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시간을 좀 벌어주세요. 저는 집을 계속해서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끝내야 했던 것은 밥과 시어머니가 몇 시간 후에 돌아오시기 전까지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밥이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야? 집이 비어 있는데. 밥이 시어머니를 데리러 가서 짐을 다 옮기고 난 직후다. 우리가 방금 빌린 새 집으로 물론 밥의 개인 소지품과 시어머니의 침대를 방에 남겨두었습니다. 아, 벌써 돌아오셨어요. 방을 치우라고 해서 방과 방을 모두 비웠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편히 쉴 수 있는 거실.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무심코 대답했는데 밥만 화났어요. 농담이겠죠.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거실과 주방이 텅 비어 있군요.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것이 그를 우월한 위치에 놓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순진하지 않습니까? 밤나는 당신을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월급을 당신의 용돈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엄마와 당신의 취미, 그리고 당신은 가게 예산에서 용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게 당신을 가장 큰 승리자로 만들까요? 밥은 내 저항에 놀란 듯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닥쳐,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집주인은 내 아내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당신을 안아주세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세요. 안 돼요. 거실 가구와 주방복은 모두 내 월급으로 샀어요.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의 임대료와 식료품 비용도 지불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가장 큰 승자입니다. 왜 저와 상의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바라던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주요 공급자는 이제 원하는 대로 생활하세요. 밥이 마침내 내 의도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이 집의 임대료를 이번 달 말까지 지불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당신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가스 자동결제도 다 취소했고 인터넷도 다 취소했으니 행운을 빕니다. 밥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한 상황이 아닐까요? 캐서린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당신이 직업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아주 훌륭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밥과 나는 여기서 사치스럽게 살 것입니다. 아, 시어머니는 밥의 수입에 대해 모르시나요? 내 아들은 어차피 감당할 수 있어. 안녕. 잠깐. 캐서린 지금은 어디 있어? 밥의 호언장담. 나머지는 듣지 않았어. 전화를 끊고 밥과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고 나머지는 아마도 너처럼 될 거야. 밥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불한 후 아주 적은 돈만 남기고 한때 쌓인 가족이 살았던 불필요하게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브과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식사로 엄마한테 더 좋은 걸 줄 수는 없지. 닥쳐. 다른 거 먹고 싶으면 스스로 만들어라. 재화를 느슨하게 하고 걷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핑계를 대는 거야.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엄마, 너 재화를 방치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 시어머니의 다리가 약해져서 홈트레이닝도 거부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해서 아끼던 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알츠하이머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연금을 추가해도
그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지만 밥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중 그는 아마도 나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바브과 시어머니의 모든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이사했을 때 전화번호를 차단하면서 바브는 우리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새 주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생활 상황이 곧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도움으로 괜찮은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각자의 방이 있습니다. 넓은 방을 확보했습니다. 침실과 작업 공간을 겸하는 임대료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밥이 없어져서 아버지에게 얕잡아 보는데 지쳤던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고 주위에서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비난받지 않고 돕는 집은 집안일을 기분 좋게 만든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도움을 줄 때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 아이들이 괴로워하지 않아서 기쁘다.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기다렸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를 밥에게 송달했습니다. 나는 월급으로 생활했고 그는 수입을 모두 자신과 시어머니에게만 썼습니다. 이것이 제 책에서 이혼에 타당한 이유입니다. 밥은 이혼에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가 생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어 학대로 분류될 때마다 내 변호사는 그를 막았고 재정적 학대가 법정에 가면 명백히 재정적 학대가 법정에 갈 경우 밥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구하지 않은 대가로 우리는 어린이 대학을 위해 저축한 돈이 내 수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밥과 시어머니가 차가 내 소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름과 집이 임대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사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불만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장래 수입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고 싶습니다. 등록금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이혼도 할 수 있지만 저를 심하게 혼낸 뒤 아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조는 만족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어떻게 반박할지 고민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앞으로 나갔다. 아빠 모르면 저 사람은 아버지의 애인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 아들이 내뱉은 말에 나는 뻔뻔한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제니퍼, 올해 42세가 됐다. 올해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으며 집안일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결혼한 지 올해로 8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2에는 이직을 전전하며 오래가지 못하며 대부분 생계를 이어갑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NS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게 프리랜서 초보로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확실한 성과를 얻었고 전 고객의 추천 덕분에 안정적인 수입과 꾸준한 일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임무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데비드가 성장했기 때문에 교육 잡지와 브로셔의 사파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전만큼 그를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출근을 해서 셋이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제이엔에 관한 건데 내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걸 보니 조는 새 직장을 구할 의욕이 없는 것 같고 계속 지내왔어. 정말 목적이 없어요. 44살인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항상 걱정이에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시간이 좀 있어야 하는데 조는 집안일이나 육아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래저래 일해요. 결혼을 해서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는 우리 아들 데이비드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든 10대를 보내고 있어서 짜증나죠. 데이비드는 말이 별로 없고 거리를 두는 것 같지만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저글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데이비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그런 소년이지만 반면에 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존이 좀 더 성숙해져서 집에 늦게 오는 일이 더 많아졌고 불안과 좌절감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존이 일할 예정이 아닌 날에도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는 일해야 한다고 말해요. 일 때문에 가는데 지난 몇 달 동안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비밀리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은 데비드를 별로 돌보지 않았지만 그를 데리러 가는데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데비드가 농구 클럽에 데려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데비드는 오늘날 세계의 위험을 고려하여 8학년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안의 규칙은 항상 내려주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것을 내 작업 일정에 짜넣는 사람이었지만 최근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픽업 및 하차에 대한 도움에 감사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데비드가 가는 곳을 지나갈 때 우연히 내 의심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는 다른 길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비드가 가는 곳 앞에서 쇼핑을 마친 후 분위기 변화거기 있어서는 안 될 존을 봤습니다. 그는 오늘 밤 외근 때문에 늦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는 꼭 닮은 여자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 농구장 스태프 중 기분이 안 좋았고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갸웃하며 실례합니다. 데이빗 엄마예요. 네, 제 아들이 항상 당신을 돌보고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게 말하는 여자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차 및 픽업 중에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모두 기억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직되고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와 잡담을 나누다 자신을 제시카라고 소개한 여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름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담당 업무까지 소개하는 것이 보통이지 않나. 남편은 내 당황한 표정을 눈치채고 서두르는 듯했다. 집에 가는 길에 대화를 끝내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제시카와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고 내 옆에서 걷는 동안 의도적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그의 늦은 복구와 하차 및 픽업에 대한 열의와 발견된 후 그의 이상한 행동이 합쳐져 제시카라는 여자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내 마음 어딘가에 있는 약간 더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하차 및 픽업을 시작한 이후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농구 클럽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나와 눈에 띄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매일 그를 시설까지 데려다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에 대해 매우 짜증이 난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 사람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는데 그 의심은 곧 증명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데이빗한테 들러볼까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제시카. 이제 좀 드세요. 커피. 남편의 애인일 줄은 몰랐던 제시카는 점점 더 우리 집을 방문할 핑계를 찾기 시작했고 가끔씩 우리 아들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핑계일 뿐이었고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 동안 항상 나타났습니다. 또는 내 아들이 거실에서 두 사람이 유쾌하게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잔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 몰래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소파에 가라앉은 그의 몸이 농담으로 떨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나는 적어도 바람 피우는 건 아끼고 웃어 넘겼다. 그런데 존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노려보며 넌 그냥 일이나 해라. 내가 데이빗을 돌봐줄 테니 내가 부탁한 대로였는지 아니면 그가 짜증난 것 같은 다른 일인지 쓸데없이 캐묻지 말고 거실을 나갔다. 한숨. 데이빗이 집안일을 다 내놓고 다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엄마 데이빗이 왜 그래? 우리의 사소한 다툼과 말다툼을 지켜보던 데이빗이 유난히 말을 걸어 아 별거 아니야. 데이빗 왜 이 시간에 일어나냐? 방에서 나오니 데이빗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더니 머뭇거리며 나에게 데이빗 제시카가 시설에서 자기에게 많이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여주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여직원에 대해 말했다. 존나 짜증나는 데이빗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가 우리 집에 올까봐 답답해했고 나도 싫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농구부 누군가가 우리 집에 난입하면 짜증을 낼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안심했다. 나만 싫은 건 아니었지만 고객 미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거실에서 즐거운 대화가 들려왔다. 존과 제시카.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아마 침실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내가 열었을 때 그가 대화에 참여할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존은 평소처럼 불편해 보였지만 제시카는 완전히 자신감 있게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비드의 엄마가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어딘가로 초대했습니다. 제시카가 내 남편을 그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직장에서 바쁜 시간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비꼬는 듯한 그녀는 이건 잘난 척하는 내 일의 일부야 라고 했고, 그게 내 일의 일부라고 너무 대담하게 집에 온 것 때문에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이 집이 너무 아늑해서 당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집처럼 깨끗하게 청소하지 마세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시카는 갑자기 내 집안일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이 지저분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항상 집안일을 잘 못했어요. 항상 집에 있으니까 좀 더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제시카를 따라 웃으며 재택근무를 하는데도 옆에서 집안일을 못하는 것에 조금 자의식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그는 집안일과 육아에 더 적극적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만 조롱당하고 조롱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의 긴장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침실로 갔습니다. 여전히 내 물건을 들고 있는 나는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부끄러웠다. 제시카가 내 아들이 다니는 농구팀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제시카가 결국 내 가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아들은 그 후에도 남편과 제시카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내 앞에서 규제를 과시하며 데이트를 이어갔다. 다른 사람들도 아들의 교육 문제를 논하는 척하며 밖에서 자주 만났다고 해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남편이 항상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살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의 불륜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모텔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받은 영수증과 고급 브랜드 시계와 그의 코트에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는 그가 우리가 갈 여유가 없다고 말한 곳에서 영수증까지 찾았습니다. 그가 그의 여주인과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아내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고 그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적어도 데이빗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거기에 버티고 싶었지만 때가 되면 나에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애인은 월급을 다 넣어도 계속하기 힘들 것 같아 집안을 헤매다가 문득 생각나서 집에서 창백해졌어. 우리가 모아둔 계좌가 있어 아들 대학 자금 마련 너무 안 좋은 예감이 들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재빨리 확인했는데 계좌에 기록된 내용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상당한 금액이 인출된 증거였습니다.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교육비 확보를 위해 특별히 저축통장을 마련했는데 혹시 한동안 확인을 안 하다가 잔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월별 청구서를 꼼꼼하게 관리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매달 통장을 확인하려고 나를 세게 때리고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떨리는 손이 불륜에 쓴 돈은 아들을 위해 저축한 돈에서 나왔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관심도 없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한 돈을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삼킨 우리 아들에 대한 배신에 비해 그의 아내는 창백해지며 나에 대한 배신이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계속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기로 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공부하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문제와 걱정을 나 혼자만 간직하기로 했다. 제니퍼 요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군요. 직장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귀찮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스미스 부인 걱정하게 해서 한심했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동안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은 내 간섭 없이도 여주인과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조만간 좀 더 여유로워 보일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데이빗은 우리 가족을 둘러싼 문제에 필연적으로 직면할 거예요. 데이빗은 나의 억압된 태도를 알아채고 조용히 다가와 빨래 개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당신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개어놓은 빨래를 서랍장에 가져다 줬어요. 말은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려 깊은 행동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거기에 우리 소중한 아들을 위해 저축한 돈을 건드린 배신자 때문에 더욱 화가 났어요. 먼저 배신자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 필요했습니다. 항상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주먹을 꽉 쥐고 남편과 그의 여주인에게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일 때문에 거의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다른 주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일했던 레스토랑 체인은 우리 주 내에서만 운영되었고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직장을 잡았을 때 바로 그 남편이 다른 주에서 이주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제 아들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둘 다 제 아들 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요. 우리 클럽 직원 중 한 명이 올해 이맘때에 2주 동안 일을 쉬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휴가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특이한 것 같아요. 무심한 어조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현금이 없으면 일주일간의 휴가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자신이 참석할 훈련의 강도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를 흘끔 쳐다보더군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이후로 그 사람이 초조하게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사람과 제시카를 모두 감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그런 사실을 알려줬어요. 농구장에서 일하는 제시카도 일주일 휴가를 냅니다. 남편의 출장은 그저 낭만적인 휴가를 위한 위장일 뿐이라는 것을 줄곧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현행범으로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시카와 함께 여행을 갈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뭔가 계획을 세웠죠. 물론 아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여행 당일에는 아들이 탑승했습니다. 나는 열성적인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과 나는 집 청소를 시작했고 찾아온 친척들의 도움으로 청소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남편이 없는 동안 이사를 나가서 새 집을 찾을 때까지 다른 곳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저희 상황을 듣고 남편의 행동에 화를 내면서도 데이비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이 저축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준비하면서 남은 돈을 모두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소지품이 남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을 비울 때 남편의 소지품을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에 남편의 소지품을 특정 장소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미스 부인의 동의를 얻은 후 픽업 서비스에 상자를 넘겨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집 아들과 나는 이사한 지 며칠 만에 미소를 지었다. 친척집에 머물다가 갑자기 울리는 전화에 깜짝 놀랐다. 발신자의 이름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안녕 도대체 제니퍼 안녕 무슨 일이야? 사실 훈련 중에 돈이 떨어졌어요. 제 계좌로 조금 이체해 주실 수 있나요? 당황해서 전화한 제 남편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우리 저축계좌가 비어있는 것도 당연하고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을 인출할 수도 없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더 간절한 목소리를 내서 정말 곤혹스러웠다. 제시카 앞에서 나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가 거절하자 완전 화를 냈고 그 사람은 막 웃으면서 올 것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냥 늘 탈퇴하던 계좌를 쓰는 게 어때?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도 아직 많이 남지 않았나요?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탐닉하지 않고 대신 염소를 쳤습니다. 게다가 훈련도 곧 끝나니까 돈 없어도 괜찮을 거야. 갑자기 뒤에서 여자의 정신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지. 그렇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급하게 매달린 배경에서 제시카의 목소리에 당황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다음날 아들과 나는 특정 장소, 잘 관리된 정원이 있는 멋진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민들이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큐, 내 아들과 나는 바람피는 남편이 여주인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겁에 질린 남편은 바닥에 앉아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내 오랜 고객이자 현재 중학교의 교장인 MRS 스미스라고 누군가에게 사과했습니다. 내 아들은 그녀의 학교에 다니고 스미스 부인과 내가 지은 학교입니다. 수년간 개인적인 문제로 서로를 믿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남편이 고생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 괜한 일 때문에 사과는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딸, 이 모든 일이 다 알고 보니 제 친구와 여행을 갔던 제시카 남편은 집에서 받은 수포 때문에 부모님에게 구워졌고 어쩔 수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남편 존에게 스미스 부인의 말을 듣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 남편은 스미스 부인이 늘 걱정했던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내가 존의 외도를 알고 건강이 악화된 것에 대해 내가 마침내 그녀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여주인이 그녀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지만 스미스 부인은 그녀의 딸의 행동을 보상하고 싶어 했고 지금까지 나와 협력해 왔습니다. 내가 상자 더미를 가리키며 깊이 사과했기 때문에 딸을 엄중히 꾸짖었으니 너는 항상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하는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내 아버지와 누나들은 어제 이 꾸러미를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엄마는 오해고 누가 그러겠는가. 우리 집에 택배를 너무 많이 보내는 건 이 여자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존 세이 와트. 제시커는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가 떨린다고 말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제이엔에게 억지로 합류시키려고 했지만 잔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를 노려본 후 괜찮은 변명. 제시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머니가 나와 함께 일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제시카는 그녀의 엄격한 어머니가 유부남과의 관계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육자인 스미스 부인은 엄격한 도덕률을 갖고 있으며 부정직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기 딸의 행동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제시카에 대해 조금도 동정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 딸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평생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할 거예요. 농담이겠죠. 히스테리한 제시카를 무시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옆에 서 있는 말없는 남편을 조용히 노려봤습니다. 내가 데이빗과 함께 날카롭게 쳐다보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가 나를 꾸짖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제시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보다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제시카는 가정적이고 고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돈 많이 벌어도 넌 아내로서 실패자야. 정말 원하시면 이혼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저를 심하게 꾸짖고 제시카와 함께 키울 예정입니다. 남편은 제가 있는 동안 만족스럽게 숨을 쉬었습니다. 반박할 생각에 내 뒤에 서 있던 데이빗이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정규 직원이 아니다. 그냥 클럽에서 인턴십을 했을 뿐이고 다시는 나와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마라. 항상 남자들과 시시덕거린다. 내 아들이 말한 것처럼 역겹다. 제시커는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녀가 학생교육이나 활동과 관련된 업계에서 열정적이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시커. 나는 그녀에게 한 조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기 전에 조언을 드리자면 제가 집세와 생활비, 심지어 데이비드의 수업료까지 내는 걸 아셨나요? 이 남자 존은 수년 동안 이상한 일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그가 괜찮다고 생각하는군요. 저기 제이엔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얼굴로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시카는 폭로에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쓰러졌습니다. 존은 돈이 넉넉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족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시카의 눈에 나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게으른 불황자처럼 보였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데이비드와 내가 행복하게 집에 돌아온 후 남편과 제시카가 제시한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여 황폐해졌습니다. 제시카에게 패한 표정으로 스미스 부인 집에서 쫓겨났고 스미스 부인의 조언에 따라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비드의 교육을 위해 제가 저축한 돈이 제시커의 자녀 양육비 청구에 추가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제시커가 학생의 부모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농구 클럽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제시카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스미스 부인은 가족의 모든 지원을 끊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헤매고 혼란스럽다고 들었습니다. 제시카는 돈 없는 남자를 경멸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잔잔을 경멸하고 버리세요. 계속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화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데비드나 저는 스미스 부인이 자신의 딸이 가족을 망친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낙심한 교장의 손을 잡고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네 그림이 실린 잡지를 보는 게 뿌듯해요. 데이빗은 데이빗의 무심한 말에 감동해서 즐겁게 웃었어요.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던 나는 슬쩍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경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 소중한 데이빗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